사람은 정말 잊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랑했던 사람을 아직 마음 한편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한 여자가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오히려 가장 깊었던 사랑과 다시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사연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33, 결혼 4년 차, 아이 하나, 그리고 이혼 1년 차.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는 자신이 없어.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짐 몇 개만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위자료요? 양육비요? 처음엔 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2달, 3달, 그 약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아이, 어린이집 앞에서 서연은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달에요. 다음 달엔 꼭. 33세 여자는 자존심보다 먼저 아이 밥값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경력, 단절, 아이 때문에 야근 불가, 지방 출신. 서연에게 남은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버티든가 내려가든가. 그녀는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본사 청소용역, 새벽 5시 출근, 청소복, 지급, 명찰에는 이름 대신 번호만 적혔습니다. 신입은 눈에 띄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바닥처럼 있어. 그 말이 회사의 첫 교육이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준혁, 대기업 회장, 39의 그룹을 물려받아 50이 넘어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20해 전 서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알아볼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늘 엘리베이터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녀는 늘 바닥을 닦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준혁은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로비에서 커피를 쏟았던 날, 그녀가 무릎을 꿇고 휴지를 집어 올리던 그 순간 손목에 있던 작은 점,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20해가 지나도 사람의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준혁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중매, 수많은 스캔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20살의 여름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무 말 없이 미국으로 떠났던 그날, 오해였고 타이밍이었고 젊음의 서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와서야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때를 놓치면 영원히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준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연이니? 그 한마디를 회장이라는 위치에서 청소복을 입은 그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왔을 시간이 그 질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손, 조심스러운 웃음. 준혁은 멀리서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항상 뜻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날 서연의 아이가 회장실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 사연이 증명해 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하시죠? 한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겨우 3년 만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살기 위해 택한 일은 대기업 청소부, 그리고 그 회사의 회장이 바로 그녀의 첫사랑이었죠. 그는 청소복을 입은 그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바닥만 보느라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 뒤의 이야기, 아이를 통해서 다시 이어지는 인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6살 아들 민준이, 엄마, 오늘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선생님이 오늘 늦게 온대. 어린이집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등원을 늦추게 된다는 문자가 새벽에 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빠질 수 없는 새벽 근무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오늘 꼭 가야 돼. 같이 갈래? 회사에 조용히 앉아만 있어야 돼. 알겠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사람에겐 원칙보다 살아야 하는 현실이 먼저입니다. 조용한 새벽, 대기업 본사 로비, 형광등은 반쯤 꺼져 있고 커다란 유리창 밖으로 비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기둥 뒤 구석 의자에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화책 보고 있어.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알았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6살짜리의 고개 끄덕임은 어른이 기대하는 약속보다 늘 가볍습니다. 한참 동안 엄마가 보이지 않자 민주는 의자에서 살짝 내려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로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높이 솟은 천장, 그리고 띵 소리와 함께 열리는 금속문, 엘리베이터와 안에 불도 켜지고 저기 누르면 올라가고 아이의 눈에 그것은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직원 몇 명은 아이를 힐끔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누구 애지? 요즘은 청소 아줌마들도 애를 데리고 나오나 보네.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라는 곳은 생각보다 내일이 아니면 모른 척하는 공간이니까요. 민주는 직원이 타는 틈에 조그만 몸을 슬쩍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튼이 참 많았습니다. 우와, 제일 위가 어디지? 그리고 아이의 손이 가장 위에 써 있는 숫자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20. 그곳은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20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벽에 붙은 액자 하나를 멈춰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사진. 그 옆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아이 눈엔 그냥 잘생긴 아저씨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귀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누구니? 민준이 뒤를 돌아보자 실물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 이준혁, 정장 상의 위에 코트를 걸친 채 출근 직전의 얼굴로 저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여기 계셔? 아니요. 1층에서 청소해요. 순간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층 청소. 아이. 그리고 어제 봤던 구부정한 어깨의 그녀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딱 맞게
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민준이요. 김민준. 준혁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성이 없는 걸 확인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찌르르 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김서연이요. 그 이름 두 글자를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연. 20살 여름 내내 부르던 이름, 한 번도 잊지 못했던 이름. 여기 따라 들어올래? 난 이 건물에서 제일 위에 사는 아니, 일하는 아저씨야.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잡고 회장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잠깐만. 1층 청소 직원 아들이래. 엄마 찾을 때까지만 여기 있어도 되지. 민주는 넓은 회장실 안을 신기하다는 듯 둘러보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 TV도 있고. 저건 뭐예요? 저건 사람들이 이 회사에 투자한 만큼 고맙다고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주식 차트 화면을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회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장면이었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저렇게 부드러운 표정 짓는 거 처음 본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민주는 자꾸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저씨, 머리가 좀 아파요. 어디가? 준혁이 다가와 보니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등을 대어보자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나네. 그때는 그저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컵을 집어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야가 갑자기 빙 도는 듯했죠. 아저씨, 저 좀. 말을 다 잇지도 못한 채 민준의 몸이 옆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탁자 모서리에 작게 부딪히는 소리, 비서의 비명, 회장님. 준혁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받쳐 안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눈 떠봐. 아이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19 불러. 그리고 1층 청소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김서연 씨 찾아달라고 해. 비서는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전화를 붙들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 대원이 도착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아기의 얼굴을 덮고 작은 몸에 줄들이 연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연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청소 도구를 든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것 위에 실린 아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거의 뛰다시피 달려와 들것 옆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민준아. 그때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에 코트를 걸친 회장 이준혁.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스쳤습니다. 서연의 눈에 그는 그냥 회사 높은 사람 같아 보이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옛 얼굴을 기억해내기엔 지금은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구급차 안에 서연이 함께 타고 올라가고 문이 닫히려던 순간 준혁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이신가요? 네네. 엄마예요.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연은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까지는. 전 그냥 문이 닫히며 말끝이 잘렸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한참 동안 그 방향을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의 아이가 당신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면 그때 무엇부터 지켜주고 싶으셨을까요? 아이의 생명? 그녀의 자존심? 아니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대형 병원 응급실, 하얀 불빛 아래에서 민주는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 시간, 바닥에 떨어진 청소복 끝자락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낯익은 목소리. 하지만 기억 속에 그것보다는 훨씬 낮고 깊어진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마주친 눈동자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봤던 얼굴 같은데. 하지만 생각을 이어갈 틈 없이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김민준 보호자분? 네, 저예요. 엄마입니다. 다행히 뇌 쪽 큰 문제는 아니고요. 고열로 인한 실신에 약간의 탈수 증상이 겹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아침부터 이상한 점 없으셨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이집에 못 맡기고 회사에 데려갔어요. 죄송해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실 건 없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아이 컨디션 잘 봐주세요. 의사가 돌아가자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준혁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제야 서연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저 아까 회사에서 아이를 도와주신 분이시죠? 네. 회장실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요.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이를 데리고 온 것도 규정 위반인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니. 제가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이 오늘 말을 잇다가 서연의 목이 꾹 메었습니다. 잠시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녀를 최대한 평범한 직장 상사처럼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죄송하실 건 없어요. 저희가 더 잘 살폈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회사에 오는 일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게 좋겠지만 오늘 일에 대해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징계 대신 이해를 택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것.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준혁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그때 그 공항에서 기억이 20해 전으로 휙 돌아갔습니다. 짧게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살 여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던 준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연. 둘이 함께 먹은 컵라면 하나가 그들에게는 세상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집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후계자라는 이름,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해외 유학이라는 이미 정해진 미래. 공항에서 준혁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녀올게. 2년만, 2년 후에 꼭 다시 올게. 그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늘 너무 먼 앞을 봐. 난 그냥 내일만 보면 되는데. 그래도 그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준혁의 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혁아, 서연이 오늘 집안 문제 때문에 급하게 시골 내려갔어. 연락도 당분간 안 될 것 같대.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해외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메일은 반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서연, 다른 남자 만난다더라. 너 기다리기 싫다고 했대. 확인되지 않은 말이 두 사람의 마지막을 맺어 버렸습니다. 한편 한국에 남아있던 서연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야,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너 같은 애는 그냥 경험이었겠지. 잘 가라고. 유학 가는 날 여자들이 몇이나 붙었는데 거기에 어머니의 병환, 집안의 비, 동생 뒷바라지까지 겹치며 그녀는 자신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끊겨 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는 확인되지 않은 말, 오해, 그리고 지금은 안 된다는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연을 놓치면서 살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때 한 번만 더 물어봤다면 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병실 안, 민주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머리맡에는 곰 인형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서연은 그 인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옆에서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오는 길에 잠깐 들러샀습니다. 아이가 눈 떴을 때 옆에 뭔가 있으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은 우리 회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제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형식적인 말 같으면서도 어딘가 진심이 묻어나는 말투. 서연은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신경 써주는 게 얼마만이지.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병실에는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고 TV에서는 뉴스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이 데리고 나온 것도 많이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맡길 데도 없고 일은 쉬면 안 되고 남편이랑은 헤어진 지 오래고요. 준혁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남편분이 많이 힘들게 했나 보네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책임이라는 말보다 자유라는 말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결국 아이 두고 떠났어요. 말할수록 눈가가 붉어졌지만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이가 없었으면 아마 전 더 엉망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준혁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서연 곁에 있었다면 이 아이의 아빠가 나였을까?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수속 조금 더 진행하셔야 돼요. 아,
네. 제가 서연이 일어나려는 순간 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회사 대표 명의로 하죠. 업무 중 사고니까요.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준혁은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서연, 그녀의 이름을 부를 뻔했지만 입술 끝에서 겨우 삼켰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불러버리면 20해 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지 않나요? 왜 말을 못해? 그냥 나야. 그때 너 좋아하던 그놈.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쵸? 답답하시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세월이 이렇게나 흘러버리면 그때의 잘못, 그때의 오해, 그리고 지금의 위치와 자존심까지 모두 한꺼번에 떠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일수록 제일 늦게 아니면 끝내 못하기도 합니다. 며칠 후 민주는 다행히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정리하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회장님께 인사해야지. 우리 민준이 살려주신 분이야. 그 아저씨 좋았어. 목소리가 따뜻해. 아이의 한마디에 준혁의 얼굴이 떠오르며 서연의 가슴이 조금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복도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 풀어진 넥타이, 거칠게 자란 수염, 담배 대신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는 그 남자. 서연이 굳어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웃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야, 서연아, 나한테 인사 먼저 좀 하지? 그래도 남편이었는데. 민준의 친아빠,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병원으로 들른 이준혁. 그는 서연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아, 저 남자가.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아이, 민주는 엄마 옆에서 괜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 볼 권리는 있잖아. 그렇지 않냐, 회장님? 그가 준혁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공기 속에 이상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과거에 한번 지켜주지 못했던 남자, 지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은 남자, 그리고 책임에서 도망쳤던 남자와 책임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 했던 여자. 이 네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며 서서히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어야 하고,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하며, 또 누군가는 드디어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사랑이 떠났을 때일까요? 어쩌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가장 약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 할 때,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아직도 소독약 냄새가 짙었습니다. 서연의 전 남편, 성호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며 비틀거리듯
다가왔습니다. 야, 애는 괜찮냐?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다는 얼굴이었죠. 서연은 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은 만나지 말아줘. 민준이 앞이야. 아, 이제 와서 좋은 엄마 코스프레냐?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아이 보호자분, 그만하시죠. 성호가 준혁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회장님이구나. 우리 전처한테 꽤 잘해주시던데요? 업무상 책임일 뿐입니다. 업무상이라 애도 데려다 키워주시죠. 그게 요즘 유행인가?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 앞에서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엄마 울게 하면 안 돼요.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엄마, 맨날 아파요. 밤에 혼자 울어요. 아저씨는 자꾸 엄마를 울려. 6살 아이의 말은 어른들의 말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성호는 말문이 막혔고 서연은 아이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준혁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병원 상담실. 민주는 간호사에게 맡겨졌고 문이 닫히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나도 힘들었어. 너 혼자 잘 사니까 더 신경 쓰였고 양육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준 적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여유 생기면 주려고 했지. 그 순간 준혁이 말했습니다. 여유요? 아이 병원비가 몇백만 원인데 여유를 기다리세요? 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제서야 준혁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루도 대충 키워진 적이 없습니다. 성호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걸 회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준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켜봐 왔거든요. 서연의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기억 속 어딘가에서 쏟아져 나온 얼굴. 준혁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준혁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었나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단 한 번 부른 이름으로 모든 세월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순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상담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 공항에서 나는 기다렸어요. 나도 기다렸어.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성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자기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과거 앞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노릇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성우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성우는 갑자기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애 앞에서는 이러지 말자고 했잖아. 아니,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답지 못했고 남편답지 못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도망친 거야.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과는 늦었지만 필요했습니다. 준혁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양육비 밀린 거 다 정리할게. 그리고 얼굴은 다시 안 보일게. 문을 나서며 그는 민준이 있는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잘 커라. 민준아. 그것이 그가 줄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 앞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 옆에서 잠을 재우고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상하게 덜 아파.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떠난 줄 알았어. 난 버려진 줄 알았어. 비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준혁은 말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자격이 나한테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약속 말고 시간만 줘.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리는 건 익숙하니까.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켜내는 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청소복을 입었지만 아이를 키운 엄마였고, 그는 정장을 입었지만 뒤늦게 도착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조금 달라져도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처럼 가슴에 남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과 닮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